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16학번 신명민입니다. 네, 백남기 선배님이 쓰러지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선배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셨고 총 317일 동안의 사투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진 강제 부검에 맞선 41일간의 장기 투쟁은 촛불 집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76일이 지난 뒤에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앙대는 선배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학교를 떠난 지 37년 만에야 선배는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중앙대학교에서 백남기 선배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또 백남기 선배가 평생을 지켜내신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일구어낼 때까지 우리 후배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다 가신 백남기 선배님과 의열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부터 고 백남기 선배의 2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추모식이 진행되는 이곳은 의열탑 앞입니다. 고병래, 김태녕, 서영무, 송규석, 지영헌, 전무영, 그리고 이내창 선배가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의로운 피를 기리는 곳입니다. 이 땅의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민주 열사분들을 기리며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먼저 백남기 선배님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셨던 신문방송학과 69학번 이명준 선배님 오셨습니다. 교육학과 77학번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 동무님 오셨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중앙대학교 동문과 김누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더 참석해주신 내부인 분들이 많으시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남기 선배님의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은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1, 2학번 민현기 학우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고 백남기 선배님은 1947년 음력 8월 24일 전남 고성군 웅치면 유선리 부춘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서 있던 1968년 3월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신 고 백남기 선배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 두 차례 제적을 당하셨습니다. 1971년 10월 미수령시 시위 혐의로 1차 제적을 당하신 백남기 선배님께서는 1973년 10월 15일 교내에서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하시다가 수배당하시고 수배 중 1973년부터 1975년 2년 동안 영동성당에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적 후폭하셔 1975년 전국 대학생 연맹에 가입하셔 2차 제적을 당하시고 그 이후 제적 후 갈멜 가톨릭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1980년 3월에 다시 백남기 선배님을 복학하시어 어용학도 호국단을 철폐하는 재건 총학생회 1기 부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1980년 5월 8일에 박정희 유신산당 장례식을 주도하는 등 서울의 봄을 맞이하여 백남기 선배님께서는 민주화 운동에 다시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의열중앙 사천인 한강도화를 주도하시어 의열이 한강을 건너면 역사가 바뀐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5.17 쿠데타 때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에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리하여 3차 제적을 당하시고 중앙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셔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8월 2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81년 3월 3일에 3.1절 특사로 가석방하신 백남기 선배님께서는 고향 도성으로 귀농하셨습니다. 고향으로 귀향하신 백남기 선배님께서는 1986년 가톨릭 농민회에 가입하여 1992년부터 1993년 가톨릭 농민회 전국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의 미래 관심을 가지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광주 전남 본부의 창립을 주도하며 1994년 공동부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박근혜 전 정부가 망쳐놓은 쌀값에 대한 정상화 등 농민의 권리를 외치시며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폭력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백남기 선배님께서는 뇌출혈로 구급차에 실려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31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317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를 쏜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2016년 9월 25일 오후 2시 15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백남기 선배님의 죽음은 촛불혁명을 더욱 확산시켰으며 그 촛불혁명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새롭게 바뀐 정권 아래에서 2017년 9월 19일 경찰과 정부는 백남기 선배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12월 16일 중앙대학교에서는 고 백남기 선배님께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백남기 선배와 함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백남기 선배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 신문방송학과 69학번 이명준 선배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9년도 예비고사 1등인데 제 동기 저녁도랑 처리를 사고 학교 다닐 때 배는 모임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론이라든지 역사가 전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 앞에 하수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넓고 좋은데 뭐 그런 정세나 세상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는 동아일보 강서 뭐 이런 것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무슨 선분답하듯이 다 자리 차려놓고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메모하고 그러고 친구인데 참 특이한 친구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톤, 깔매 스톤은 봉쇄 스톤이에요. 험한 건데 아무도 안 거죠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저는 뭐 그때 요즘 운동권 말고 국가가 주는 호텔에 들어가서 4년생도 나왔는데 나와서도 위장결혼 사건 때문에 또 포고령 위반 수배가 돼서 못 만났어요.
근데 현재 시위는 송기원이와 백남기를 엮어준 거는 이석호 군입니다. 그 친구도 그때 수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그다음에 재수법이 있었으니까 제가 끝난 게 82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못 만났어요. 이 친구 고향도. 언제 만났냐 그러면 그 국민운동 본부 87년 6월 행정 만든 이후로 하다준 농민회가 그때 제일 조직이 컸으니까 대전에 자주 갔는데 거기 교육받으러 올라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자주 봤어요. 근데 뭐 저는 96년에 복학을 했으니까 그 친구도 뭐 복학 안 하고 복학도 신경 안 쓰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가 특이하고 대단했던 건 농민운동은 참 힘들거든요. 노동운동보다 어느 측면에서 더 힘들어요. 근데 고향을 안 떠나고 거기서 죽는 순간까지 농민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석표 군하고 그 집을 가봤는데 뒤에 야산 같은 데를 개발해서 우리 밀을 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이 참 힘든 게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안 사가서, 왜냐하면 이 전도가 약해서 밀가루를 썩지 않으면 좀 퍽퍽 흩어지는 문제 있거든요. 우리 밀이. 그걸 거기서 기르고 그걸 팔고 빚도 좀 많이 졌더라고요. 그 생활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운동권에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나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농민운동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졸업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96년도 마지막 복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법대학교하면 우리 동기인데 백남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복학을 안 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 농민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올라온 것도 뭐 수맥관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서울에 농민 문제를 안 알아주고 그래서 그 수일간 농민운동을 했다는 거에 대단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뭐 환경운동하는 최어리도 환경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열심히 하지만 백남기처럼 고향 내려와서 농촌의 저 바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대운동권에서는 없었다. 대단한 거고. 제가 그 대학 들어왔을 때 일꾼인데 중대 볼거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의열탑이 지금 자연대학교 앞에 꽤 넓었어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4.19 때 6명이나 죽었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런 대학이 없어요. 동국대는 한두 명 죽어도 뭐 학교가 뒤집어지도록 추념식을 하고 책자든 얘기하는데 중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기록이나 이런 걸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들어와서 보니까 중대가 생각보다 이런 역사성이 있구나. 그런 것도 대단한 걸 느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역탑이 이리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했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한 꼭 무슨 뭐 데모를 했다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실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민주사회에서 그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특히 대학 지식인들은 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면 퇴행해버린다. 이제 그런 걸 느끼고 백남기 군이 보여줬던 그 진정성 그건 대단한 거. 또 하나 좀 지적했어서 무차 지적하지만 작년 시국이 끝나고 노조를 강화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이 시작되니까 경찰이 무대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촛불은 평화시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제야 원로들 모임에서 제가 해봤어요. 지금 경찰 저지선 마지막에서 100m만 더 들어가면 경찰이 안 나오고 수경사가 나와요. 그리고 경고방송 3번 하고 공포 3번 쏜다고 쏘게 돼요. 그건 김영사의 지지를 똑같아요. 차대 수치.
도비수치. 그러니까 그때 육군이 쿠데타 모의까지 하는 줄은 몰랐고 그런 구도기 때문에 평화 시위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청와대 들어가서 박근혜를 끌어내고 하는 그런 식의 혁명은 아니다. 이 촛불혁명이 그거는 평화 집회이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나오는 친구도 있다. 그리고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촛불을 실패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촛불혁명의 시발을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어요. 여러 방면. 그것도 굉장히 역사성이 누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만 해도 학생운동 때는 중대는 수많은 걸들이 있었거든요. 7년 김일조치 구호로 들어가니까 교도관들이 서울대부터 고대, 영대, 서강대 물어보더니 그 다음에 도대체 어느 대학이냐고 물어봐요. 중대란 소리 안 해요. 그런 시절을 거쳐왔는데 백남기군은 그걸 그 다음에 그거 젊었을 때 넘어서 평생을 고성에서 농민으로서 살았다는 그 진정성, 역사성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기 선배님은 이제 행정학과 6파학번이셨습니다. 행정학과는 현재 공공인재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백남기 선배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배의 다짐을 담아 공공인재학부 학생회장 1호학번 이명화 학우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인재학부 학생회장 1호학번 이명화입니다. 선배님을 기리는 행사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선배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1호년도 때부터 비로소 선배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갓 상경하여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의 국가폭력에 무지했던 저에게 당시 사건은 매우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당신들께서 피땀 흘려 이룩하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항상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선배님은 2월 중앙인으로서 명예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명예 졸업장을 받으시던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자랑스러운 당신의 행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중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중앙인으로서 그려왔고 이루고자 해왔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탄압받고 억울했던 지난날의 학생사회를 이끌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웃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배님의 뜻은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의 학생사회는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학생사회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쫓는지 명확히 깨닫기 힘들고 학생사회에서 다시 사회로 나가서도 어떤 꿈을 쫓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선배님. 의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후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선배님께서는 한강을 바라보는 중앙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김누리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좀 있네요.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오래 계셨죠, 박 선생님이. 그때 이제 이런 추모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점심 식사를 할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라서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추모사를 한다고 해서 어제 오늘 남북회담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명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과연 백남기 선생의 희생이 없었다면 2016년 촛불 집회가 있었을까, 가능했을까, 그걸 통해서 민주정부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백남기 선생께서 의식불명 상태로 317을 버티셨다. 이것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한국 민주주의가 뽑힐 수 있게 하려는 어떤 계기를 그 고통 속에서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뭐 틀림없죠. 박근혜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섰을 겁니다. 이제 폭력적인 진압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시위의 규모 자체를 수만 명 이상의 시위가 되지 못하게, 많아야 뭐 10,000명 수준의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랬을 때 과연 박근혜 정부를 물리치는 그런 혁명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보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의 고비가 있었던 거죠. 지금 나중에 보니까 역시 군인들이 과거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음습한 데 모여가지고 또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 이게 좀 밝혀졌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문재인 정부가 그 쿠데타를 모의한 그 세력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거대한 항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역사의 분명한 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우리 백남기 선생님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군인들이 또다시 과거의 그런 못된 행동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고, 바로 거기서 폭발하는 엄청난 분노 때문에 군인들의 음모가 좌절시킬 수 있는, 음모를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가 있었는데요, 연구원이라서. 그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한테 어떻게 이런 데모가 가능하냐. 우선 250만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250만이 모였죠. 아마 그게 6월 말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저도 가서 보니까 이 보신각부터 저쪽 정동까지 꽉 찼더라고요. 그럼 250만 정말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50만의 시위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어떻게 그게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평화적인 시위가. 그리고 뭐 평화 정도가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심지어 충소까지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디자이트라고 하는 이 주간지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간지인데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랑 디자이트가 가장 권위 있는 그 주간지인데, 거기에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바로 이 250만 모인 곧 다음 주에 그런 칼럼을 실렸고, 놀라운 얘기죠.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당시 미국은 트럼프라는 정말 유례가 없는 특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참사가 벌어진 거고, 지금 유럽에서는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완전 나치주의자가 프랑스의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완전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몰락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는 거죠. 백남기 선생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100%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 60 항쟁을 떠올릴 때는 그 배후로서 항상 이한열, 박정철 이 두 열사를 떠올리는데 우리가 촛불 집회를 떠올릴 때는 백남기 선생을 바로 떠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국민들이 역사의 흐름을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남기 선생의 그 희생은 정말로 한국민주주의의 큰 틀을 바꿨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백남기 선생 연배의 40년대 태어나신 여기 또 우리 이명주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까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로지 한 길로 걸어간 그런 어른이 계셨던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분의 삶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우리한테 불행히도 귀감이 되는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가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백 선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어린애처럼 순수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진정성으로 일관한 이런 삶이 있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백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후배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다시 한번 계속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더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지금 중앙대학교는 제가 보기에 한국 대학 중에서 가장 퇴행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지금 여러 대학들이 대학 민주화를 위해서 또는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참여하는데 제가 늘 관심 가지고 보지요. 중앙대는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이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산이 들어와서 뭐 잘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학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쑥밭을 만들어 놓으면 학교가 발전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대학은 건물 짓는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의 정신을 짓밟아 놓고 대학이 발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정말로 중앙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멋있는 말이죠. 중앙대가 한강을 건너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 맞습니다. 그 전통을 여러 후배들이 이제는 복원할 때가 됐어요. 긴 침묵의 시간이 한 10년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산을 비롯한 대학 본부도 각성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지금의 이런 분위기 거의 민주주의가 죽어있는 이런 분위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합니까? 대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대학은 없어요. 지금 임명을 계속하고 있고 교수들이 두 번의 투표를 거쳐서 한 번은 78%, 두 번째는 81%. 지금 총장을 불신임했어요. 불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총장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워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시고 그런 상황인데 침묵하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문제라는 것은 정치적 폭력에 대한 정치적 독재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독일의 아이르데라고 공영일방송에서 계속 우리 광화문 시위를 할 때마다 와서 취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정말 위대하다. 4.19, 5.18, 60, 촛불까지. 이 얘기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야만으로 퇴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는 화려한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취약한 거죠. 사실은 왜 취약한가? 저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광장에서 거대한 정치 권력과 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집안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민주적인 행위를 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죠. 지금 중앙대는 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많은 조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백남기 선생 추모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너진 중앙대학교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모식을 기획하고 준비한 고 백남기 선배 2주기 중앙대 재학생 추모 모임의 대표 1호학번 안태원 학우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많다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참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촛불항쟁이라고 하는 대사건도 있었고, 또 경찰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죠, 선배님께. 1호년도에 제가 선배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선배님에 대해서 그런 비난과 왜곡들이 판칠 때, 16년도에 돌아가신 이후에 서울대 병원에서 경찰들이 선배님 시신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 그런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배님들을 모시고 교수님도 모시고 대학생들과 함께 추모식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선배님이 명예 졸장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시고 국가에도 사과를 받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은 좀 어떤 작은 희망을 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희 선배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왜곡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사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의열의 이름을 가진 저희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회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백남기 선배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겠죠. 사실 학교에서 진행하는 100주년 행사가 돌아보는 역사, 돌아보는 중앙대학교의 그 100년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의열의 이름을 담고 있는 역사인가, 지금 의열탑에 잠들어 계신 열사님들과 또 백남기 선배님과 그런 의열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고 또 의열의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 학생들 나름대로 중앙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100년의 미래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추모식이 이제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배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가져야겠죠.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모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는 일,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사회가 김누리 교수님께서 중앙대학교의 어떤 학생자치, 민주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얘기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학교에 반민주적인 행위도 많았고요. 또 학생들의 단체도 굉장히 사람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가 이 의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저희 때 이 의열이라는 이름이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남기 선배의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열 정신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할 행사와 또 백남기 선배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모곡은 백남기 선배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입니다. 백남기 선배의 삶을 돌아보고 남겨진 우리들의 역할을 결의하며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지난 일주기 광화문 추모식에서 재학생 대표는 선배가 평생을 일구어낸 생명과 평화를 후배들이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기 우리는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선배가 평생을 일구어낸 생명과 평화를 후배들이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의혈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백남기 선배의 정신을 되새기며 의혈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겠습니다. 끝으로 헌화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헌화와 함께 추모식은 마무리됩니다. 추모식 이후 자유롭게 헌화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싶었어요.